네, 안녕하세요. 자, 수학의 진심인 수학쌤, 최을령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학기 중간고사가 잘 끝났는데요. 자, 항상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자, 오답 정리도 꼭 해보셔야 되고요. 틀린 이유도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쌤과 함께 자, 학교별 시험 출제 경향도 살펴보고 어려웠던 문제들의 적중률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 시간에 대선고 같이 보셔야죠. 대선고입니다. 자, 2023학년 2학기 중간고사고요. 자, 이제 적중률 같이 분석을 자세하게 해 볼게요. 자, 이번 대선고 시험 문제, 시험 범위는요, 수학하 처음부터 들어갔고요. 역함수까지였어요. 자, 작년하고 비슷했고요. 다른 학교랑 조금 적은 편 요렇게요. 자, 그다음에요. 교재는요. 신사고 교과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대선고에서는 자체 부교재가 나와요. 자체 부교재를 정말 정말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할게요. 자, 일단 교과서도 중요합니다. 교과서가 또 어떻게 얼마나 똑같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대선고 부교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들 변형이라서 쉽지 않아요. 물론 쉬운 것도 있는데 까다로운 거는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풀어서는 안 되고 또 몇십 개를 풀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부교재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되게 쉽다 뭐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다른 학교와 되게 다릅니다. 다른 학교는 보통 어, 50분을 주죠. 50분인데 대선고가 좀 많다라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자, 문항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택형 25개 단답형인데요. 어, 서술하지 않은 단답형이에요. 그거 어떻겠죠? 자, 일단 찍을 수가 없죠. 찍을 수가 없어서 조금 체감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느껴지고요. 어, 고렇게 해서 좀 빡센 느낌이 있고요. 저 점수 비중은 36점이라 좀 적진 않네요. 그리고 대성의 또 다른 특징이 1번부터 대충 12, 3번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1번부터 10번 한두 개 더 추가로 해서 13번 정도까지는 10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단답형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방금 얘기했지만 대선고 부교재 선생님 그럼 부교재랑 교과서만 보면 되나요? 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 유형이기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부교재 없는 모의고사, 부교재 없는 그 외부 자료들 또한 공부를 하셔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선생님 외부 안 하고 그러면 교과서랑 부교재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못 푸는 문제라든가 시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한 세 문제? 두 문제가량은 이거 어디서 냈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교과서와 진짜 메인 학교 자체 부교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그럼 문제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선고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명 대상으로 A 프로그램 21명 사용해 봤고요. B 프로그램 15명 사용해 봤고요. 두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A, B라고 한 이 문제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신사고 교과서입니다. 자, 이거 그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인원수가 35명 봉사 동호회에서 자, 토요일에 20명이 왔어요. 일요일에 32명이 왔어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를 모두 즉 A 교집합 B를 모두 사용한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NA가 21명이고요. MB가 15가 되고요.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NA 플러스 NB를 해봐도 벌써 36이기 때문에 추가된 6명이 적어도 겹쳐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적어도 자 6명이 겹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겹쳤을 경우에는 몇 명까지 겹칠 수 있냐 하면은 이 작은 그룹 15가 이렇게 B가 A 안에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맥시멈 15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최대 최소를 더하면 21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한두 번 풀어봤으면 또 생각 잘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거 교과서의 중요성이고요. 18번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였고요. 네, 그럼 다음 문제 계속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23번입니다. 자, 아까 쌤이 했다시피 대성고는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재 대성 친구들 몇 번 풀어봤죠? 셀 수 없을 만큼 풀은 거는 기본인데다가 변형, 숫자가 바뀌었거나 좀 말이 조금 바뀐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부교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A가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F가 있는데요. F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자,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G가 있고,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교과서 유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당황을 절대 할 리가 없죠. 왜요? 28번 볼게요. 숫자만 바뀐 거 확인하셨나요? FX 보셨나요? 숫자만 바뀐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gx도 이렇게 바뀌었고 항등함수가 되는 거였어요. 경우의 수가 좀 많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일일이 항등함수 맞춰보면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부교재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부교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방금 같이 공부했던 문제는 부교재를 너무나 똑같이 숫자도 안 바꾼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자, 이 문제 읽어볼까요? 자, U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요. 가와 나를 만족한다라는 건데, 이 문제 모의고사 좀 변형된 느낌이 들고요. 자, 비슷한 문제는 있었어요. 완전 똑같은 건 없었고요. U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조건이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거 해석하는 거가 문제인데, 자, 이제 가를 볼까요? 가가 우리가 원래 X가 A에 있다라면 먹힌 건데 A의 부분집합에 있다라는 건 X와 A는 서로 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찬가지로 X는 B의 여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에 대한 해석은 이겁니다. X라는 애는 A랑도 조금 걸쳐 있고 B랑도 걸쳐 있는데 B랑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가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힌트고요. 자, 그럼 나를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교집합 AC 합집합 XC겠죠? 또 이제 비교집합 A, 이거 드모르간을 쓰려고 합니다. 이거를 해서 B에서 A 여기를 이렇게 고쳐서 이게 B라는 거죠. 자, 알겠죠? 이거를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자, 여기는 연산 법칙 쓰면 되고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죠? 여기서 공부했었죠? 자, 볼게요. A와 X는 A와 이게 공집합이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A와 X는 서로소인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조건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제시가 뭐죠? 제시된 조건? 그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 똑같지는 않지만 개념 완전히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교재랑 많이 부교재에서 못 봤던 거예요라고 했지만 우리가 엔제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면서 또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뭐예요? 부교재. 자, 부교재. 부교재입니다. 자, 부교재를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X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뭐 합성을 구하라 그런 뜻인데요. 자, 원래는 부교재에는 이게 훨씬 어려워요. X가 1, 2, 3, 4, 5, 6, 7, 8, 9, 9개나 있었는데 그걸 학교에서 조금 줄여줬네요. 자비를 베풀어 줬고요. 자, 이게 항등함수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더했을 때 값이 항상 일정하게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또 F 3이 6이 되지 않고 합성한 게 항등함수. 이거 이용해서 모순 찾아서 정답 찾는 거죠. 자, 이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최종 계속 연이어서 합성을 하라는 뜻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너무 그대로입니다. 자, 부교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 앞부분은 보통 쉽잖아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는 A의 개수를 구하는데 자, 양수일 때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음수일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N제 한번 살펴볼게요. 양수일 때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숫자만 바뀌어 있고요. 자, 음수일 때는 이게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뭐 똑같은데 뭐가 어렵니? 어려운 거 아니고 헷갈린 건데요. 자,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어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어떤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요. 자, 이거 가 조건을 풀면 x가 양수인 어떤 양수는 x가 8 빼기 a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0보다 큰 어떤 양수가 8-a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모든 아니에요. 모든이면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0이 8-a보다 크다. a가 8보다 작다라는 거를 벌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모든 실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수직선 그려보시면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디입니까? 출처가 교과서입니다. 라는 거죠. 출처가 어디요? 신사고 교과서예요. 자, 이 문제가 동명에서 나왔었다고 되어 있는데 동명의 교과서도 신사고기 때문에 이렇게 이토록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 모든과 어떤의 개념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러 갈게요. 자, 8번입니다. 단답이죠. 자, A가 주어져 있고요. B도 주어져 있어요. 자, PA와 B가 3개가 겹쳤다라는 거고요. 자, P에서 B를 빼면 없고요. 모든 원소의 합이 27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A 중에서 뭐 1, 2, 3 또는 어떻게? 1, 2, 3 또는 3, 4, 5 또는 뭐 예시를 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는 겹쳐요. 만약에 P라는 게 1, 2, 3이 있다면 4, 5는 있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요. 자, 나 조건을 잠깐 살펴보면은 P에서 B를 뺀 게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P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7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자, N제 잠깐 살펴볼까요? 충함에서 나왔네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 모든 상황은 똑같고요. 자, 틀린 그림 찾기 해볼까요? 여기 숫자만 바뀌어 있죠. 여기
없죠. 그 모든 원소의 합이 33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충암에서도 나왔었고 부교재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었었는데 이거 부교재 문제입니다. 그대로 부교재 또 N제 모의고사 문제였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또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었고요. 8번 단답 8번이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7번이에요. 7번인데 자, 한번 볼까요?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점 Y 절편이겠네요. 마이너스 12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F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어떻게? Y는 X랑 연립을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역함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고 부교재에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자, 내신 대비 교재에서 함수편 3번으로 볼 수 있었죠. 자, 일단 역함수가 주어지게끔 조건 나와서 2차 함수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점 A고요.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그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 여기 A라는 점이 먼저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뭐 만나는 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절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C의 좌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제곱 빼기 12와 X를 연립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값이 있겠죠? 4,4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반대쪽에도 역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럼 C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죠? 4,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인제 구할 수 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발끈 공식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와의 원리를 이용했었고요. 자, 부교재 아니고 교과서 아닌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선고 시험 특징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선고 친구들 교과서 부교재 꼼꼼히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지금까지 최을영 수학쌤이었어요. 자, 다음 시험 더 잘 보세요. 자, 화이팅! 안녕!